시사 매거진 2015. 안녕하십니까. 시사 매거진 2015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도희입니다. 학우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신문을 몇 번이나 보시는지요? 바쁜 일상 속에서 시사에 관심을 갖지 못하시는 여러 학우 여러분들을 위해 DKBS의 유일무이한 시사 프로그램 시사 매거진이 왔습니다. 선별하고 또 선별한 꼭 알아야 하는 이슈의 기사와 시사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사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죠. 9월 23일 시사 매거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통학교통수단으로 지하철을 타는 학우분들은 보통 에스컬레이터를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친구와 함께 이용할 때는 이야기하느라 같이 나란히 서 있다가도 주변에서 한 줄로 서는 상황이 되거나 좀 비켜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눈치가 보여서 한 줄로 끼곤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가만히 서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 줄로 줄을 서서 타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이 있어서 걸어가거나 뛰어가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2007년에는 두 줄 서기 캠페인이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자주 고장나고 멈추는 이유가 바로 잘못된 탑승 문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컬레이터의 하중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가벼운 쪽은 운행에 지장이 없지만 무거운 쪽은 움직임이 더뎌지고 사람들의 무게에 롤러들이 금세 닳아 고장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지난해 수도권에서만 에스컬레이터 고장이 700여 건 발생했고 수리비로 25억여 원이 들어간 것을 보면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올라가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합니다. 지난해 2월 지하철 종로 3가역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재작년에는 분당선 야탐역에서도 역주행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한 줄 서기가 고장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2007년 이후 두 줄 서기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는 시행 8년 만에 두 줄 서기 캠페인을 폐지했습니다. 시민들이 한 줄 서기를 선호하는 데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근거도 없다는 겁니다. 해외에서도 줄 서는 방법에 대해 캠페인을 벌인 사례는 없습니다. 국민안전처는 걷거나 뛰지 않기, 손잡이 잡기 등의 새로운 안전수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줄 서기 캠페인.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저도 그 효과가 별로 있지는 않았다고 보는데요. 에스컬레이터 탑승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분명히 지하철 역사 내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걷거나 뛰지 말고 두 줄로 서서 이용해달라는 방송을 하지만 도리어 먼저 가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 줄 서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민망해지는 경우도 더러 생기고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시민의식도 문제지만 정부의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정책 변화도 큰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거 한동안은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한 줄로 서는 게 매너라고 홍보하기도 했던 정부는 2007년부터는 한쪽으로만 무게가 쏠려 고장이 자주 난다며 두 줄로 서라고 하고 이번에는 8년 만에 다시 그 약속을 철회한 건데요. 이런 오락가락한 방침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두 줄 서기를 폐지한다고 해서 한 줄로 서라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줄이냐 두 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걷거나 뛰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10월부터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뛰면 관제실에서 경고 방송이 나온다고 합니다.
1분 내로 잠깐 타는 에스컬레이터지만 최근 위험한 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또 고장이 나면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탑승 문화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듯한데요. 사실 뛰어라 걸어라 이렇게 줄 서는 방법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는 건 해외에서도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공중도덕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 듯합니다. 항상 어딘가로 바쁘게 가는 현대인들,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우리의 시민의식부터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시사 매거진 2015를 듣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의 소비 심리를 돋구는 건 바로 할인 행사죠. 기존 가격보다 할인이 될 때 평소 필요 없던 것이라도 지갑부터 꺼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겨냥해 정부는 일명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를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안보 법안을 표결에 붙인 일본 참의원 본회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늘 새벽 2시 18분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등 최대한 지연 작전을 폈지만 자민당 등 집권 열린여당이 참의원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해 법안 처리를 끝까지 막을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안보 법안은 총 11개로 집단적 자위권의 도입과 자위대 해외 파병 확대를 골자로 합니다. 이로써 일본은 전후 70년 만에 사실상 군대를 보유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른바 보통국가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일본 내 여론은 반대가 우세합니다. 국회 주변에선 4만여 명의 시민들이 안보 법안의 무효화와 아베 정권의 퇴진을 외치며 밤샘 시위를 펼쳤습니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획한 것은 이 같은 내수 경기 회복세에 탄력을 더하겠다는 의도인데요. 기본적으로 소비 심리 회복이 이뤄지는 추석 연휴부터 이어 내달 초까지 2주간의 집중 소비 기간을 설정한 것입니다. 이번 한국형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주요 백화점, 전국 모든 매장과 주요 대형마트 및 편의점 등이 참여하기로 했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과 카드사까지 이 행사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숫자로 나타나는 할인율이 실제 고객에게 얼마나 큰 혜택으로 돌아갈지입니다. 10월은 원래 백화점들이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통해 재고 처분에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때문에 비교적 높게 형성된 할인율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매년 하는 할인 행사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창한 타이틀 아래 막상 실효성이 미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이와 비슷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라는 것이 진행됐었는데요. 사실상 편의점 할인 행사 수준에 머무른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당초 취지였던 쇼핑 할인을 이용한 실적보다 편의점 이용 실적이 더 높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우리나라 기종 정서와 잘 맞아야 그 효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사 매거진 2015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황도희의 시사코코. 황도희의 시사코코 코너는 현저히 제 입장, 시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알고 싶은 대학생의 입장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콕콕 시사를 한번 찔러보는 코너입니다. 시사가 어려운 분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코너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일본입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좀 생소하죠?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바로 그 나라가 일본인데요. 일본은 1945년 세계 2차 대전에서 패전한 이후로 보통국가의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보통국가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말하는데요. 일본은 평화헌법이 만들어지면서 보통국가의 자격을 잃게 된 거죠. 평화헌법에는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육해공군 및 그 외에 어떤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라는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국군이 없고 자위대만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이 평화헌법을 바탕으로 일본은 직접 공격을 당할 때만 방어 차원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원칙이 깨졌습니다. 안보 법안을 표결에 붙인 일본 참의원 본회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늘 새벽 2시 18분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등 최대한 지연 작전을 폈지만 자민당 등 집권 열린여당이 참의원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해 법안 처리를 끝까지 막을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안보 법안은 총 11개로 집단적 자위권의 도입과 자위대 해외 파병 확대를 골자로 합니다. 이로써 일본은 전후 70년 만에 사실상 군대를 보유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른바 보통국가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일본 내 여론은 반대가 우세합니다. 국회 주변에선 4만여 명의 시민들이 안보 법안의 무효화와 아베 정권의 퇴진을 외치며 밤샘 시위를 펼쳤습니다. 2015년 9월 19일 새벽 2시, 일본 국회의사당에서는 안보 법안이 최종 통과됩니다. 이제 일본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언제든지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안보 법안의 핵심 두 가지를 간추리자면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자위대의 해외 파병 확대인데요. 더 쉽게 정리해보자면 미국 같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아도 미국을 도와 반격을 할 수 있고 다른 나라에 대한 공격도 일본 존립이 위협받으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일본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전쟁을 미연에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주장하는데요. 모두가 똑같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일본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여 명의 시민이 모여 안보 법안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일본의 한 시민은 안보 법안은 통과됐지만 시민들의 저항은 이제 시작됐고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미국과 중국의 입장도 다른데요. 중국 외교부는 일본이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울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지만 미국 국무부는 동맹을 강화하고 국제안보에 역할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입장인데요. 미국은 미국, 한국, 일본 이렇게 동맹을 키워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안보 법안 개정은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의 국제 정세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아베의 목표는 아예 평화헌법을 개정해 일본을 완벽한 보통국가, 즉 완벽한 전쟁 가능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개헌은 평생의 꿈이다. 아베 일본 총리가 입에 달고 산 말인데요. 거센 국민적 저항에 아베는 개헌을 추진하되 여론도 살피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거사를 부정하고 역사적 퇴보를 하려는 아베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역사를 잊은 아베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이용해 권력을 행사하는 아베. 권위와 권력의 차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사 매거진 2015 어떠셨나요? 조금 어려운 경제와 국제면도 다뤄보았는데요. 뉴스긴 하나를 보면서 그 뉴스의 내용뿐만 아니라 권력과 권위, 공중도덕 같은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다시 생각해볼 만한 개념들에 대해 더 생각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부터 추석이 시작되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쉬는 만큼 몸과 마음 모두 풍족한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 9월 23일 시사매거진 2015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더욱더 퀄리티 있는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최경원, 기술 정원석, 진행의 황도희였습니다.